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실업률이 7.8%로 43개월 만에 처음 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예정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보유한 현금이 다음 달 말 바닥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리는 독일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리스의 채무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유럽 중앙은행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그리스의 최대 채권 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일 그리스를 방문합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책 효과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8%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9.3%로 전망했던 세계은행 측은 수출 부진과 투자 성장률 둔화가 전망치를 낮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새 미사일 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사거리 550km와 800km 미사일을 5년 내에 작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5년 동안 5천억 원씩의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한 상태라면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이르면 주말이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나오질 않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약 한 4년 만에 7%대 아주 안정적인 실업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표가 좋아지면 Q3가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수치다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빛이 좀 바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의외로 밀리는데요. 현재 시황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단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2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1983선, 장중 한때 1980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어지면서 1970선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줄을 맞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4천 계약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 보죠. 상대적으로 훨씬 나아 보입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지만 오늘 기관이 많이는 팔지 않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만으로도 지금 연고점 경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괜찮으면서 장중한테 연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줬는데 지금 시각은 약간의 되돌림이 있네요. 1111원대 움직임입니다. 네, 국경절 아주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한번 개장한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열렸는데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으로 가서 조병현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좋아졌는데 이번 주에 각종 이벤트가 많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겁니다. 향후 방향성 어느 쪽으로 설정될까요? 오늘 밤에 ESM이 공식 출범합니다. 잇따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열립니다. 전망도 듣겠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으로 가 김민규 차장님도 만나보죠. 지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은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금통이 금리 인하할까요? 두 가지 이슈 체크합니다.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시간에 정호영 대표께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년 내 최고치 경신했는데 우리 코스피도 커플링되면서 박스권 뚫을 수 있을지 방향성이 임박했다고 하죠. 코덱스 인버스 중간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박현상 대리가 주목해보는 Y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 나오실 텐데요. 각광받고 있는 테마주들 이제 슬슬 정리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팅크웨어로 17%, CJ CGV로 14% 등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고 당초 목표치까지도 온 상황입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별 AS까지 듣겠습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 우리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업률 7%대,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오늘 왜 이렇게 장이 힘이 없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했다라는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뜨겁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호조를 보였지만은 지금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만이 어떤 제한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유럽 문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재들이 지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국내 금융시장에서 다소 그 신중한 태도들이 엿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뚜렷한 상승 모멘텀 이번 주만 해도 그 주 초반에는 뚜렷한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뭐 상승 모멘텀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 전반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형태의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밤에 사실은 ESM이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노출된 호재라서 그런지 이 재료도 크게 시장은 좀 반응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아무래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뭐 조금 전에 시황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벤트가 별로 없다고는 했는데 네. 유럽 쪽에서 뭐 ESM 뭐 공식 출범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같은 이벤트들은 사실 있습니다. 다만 그 ESM 같은 경우 오늘 공식적으로 업무 시작하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지난 2010년에 그 유로존 정상들이 모여 정상회담에서 그 ESM에 대한 합의를 한 뒤에 지금 2년 만에 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고요. 결국 이 ESM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해묵었다라는 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뭐 큰 호재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존의 안전판이 확보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 유로존 우려의 확산을 1차적으로 막아준 어떤 기대의 곳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굳이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로 쪽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쪽에 좀 더 치우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스페인 쪽 구제금융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라는 쪽에 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스페인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구제금융 요청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여타 회원국들이 그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을 좀 빨리 하라는 어떤 회원국들의 종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인 쪽에서 그 구제금융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큰 그런 이슈가 영향력을 주는 이슈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ESM 출범보다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조금 더 주목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도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이미 이쪽에 채권 쪽에서는 강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가 쪽에서의 전반적인 컨센서스 인하 쪽에 무게가 지금 쏠리고 있고요. 채권 네. 시장에서도 뭐 인하 쪽에 대한 베팅이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대내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해외 주요국들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한 지금 뭐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그 지난달 금통위 이후에 그 김진수 총재가 그 언론 간담회 한 내용 중에서 한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황적인 모습들까지 참고를 해보면은 한은 측도 그 정부에 지금 발을 맞춰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국에 다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하나의 정부일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부양 카드를 좀 더 꺼내서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요. 무슨 철강 섹터가 좋으냐, 화학 섹터가 좋으냐 이런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어떤 섹터가 나름대로 어떤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내고 있는데 큰 종목들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들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은 플러스권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옆으로 기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어떤 이러한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추세를 탔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무래도 가시적인 업황 기대감이나 실적 기대감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들로 좀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반적인 시황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위아래로 크게 추세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든가 개별 모멘텀을 고려한 개별 종목 혹은 중소형주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 눈에 띄는 쪽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섹터 좀 크게 봤을 때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약, 바이오, 미디어 엔터, 화장품, 음식료 아니면 휴대폰 부품 같은 이런 쪽들이 조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가격적인 부담에 직면한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실적이나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장 양호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제약부터 휴대폰 부품주까지 신고가 내는 종목들 지금 따라사서 조금 긴 관점에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제약 바이오라든지 미디어 엔터 같은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쉽게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란 측면, 가격적인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관심을 받아서 올라간 측면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큰 트렌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유효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굳이 단기 트레이딩용이라기보다는 중장기로도 적합하겠다라는 또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동행증권 조병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진 미국 쪽 지표와 유럽에 대한 걱정 앞서서 조금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먼저 중국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굉장히 오래 쉬고 오늘 열렸지만 밀립니다. 경기 둔화 얘기가 여러 단체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 시장 개장돼서 이제 움직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장입니다. 네. 일단 긴 휴일을 뒤로 하고 일단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일단 10월로 예정되었던 당대회가 일단 11월 8일로 일단 개최가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시라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일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11월까지는 중국 투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5년 중임에서 10년 단위로 해서 정권이 교체되는데요. 그때마다 그 기존에 했던 정권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 차후에 정권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통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를 않습니다. 이걸 감안하신다면 11월 달까지는 중국 시장은 잠잠한 시장으로 좀 여전히 이 분위기로 이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시장 역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11월 전까지 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사업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역시 지방 정부에 그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11월까지는 화장품 관련된 그런 내수 소비 쪽 말고는 중국 쪽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잡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민규 차장님의 의견,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유럽은 뭐 스페인에 이어서 그리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미국 쪽은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수치가 진짜냐 뭐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어저께 가장 논란의 핵심은 미국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롬니 후보와 오바마 후보 간의 TV 대선 토론회에서 의외로 지금 롬니 후보가 상당히 오바마를 앞서면서 2%포인트 차로 또 다시 역전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 실업률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시장에서 미국 장 초반에 100포인트 넘는 다우존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혼조장으로 몰고 가면서 차익 매물이 일단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공화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업률 숫자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지위 관련해서 그 회장은 지금 숫자가 조작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점은 실업률 안정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면서 시장을 혼조장으로 빠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쪽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을 더 치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불구하고 혼조장으로 마감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시다시피 콜럼버스 데이 휴장인데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은행하고 채권시장은 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이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결국 구제금융이 뭐 시간의 문제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그리스의 우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가실 모양이더라고요. 그리스가 다음 달 되면 우리 구제금융 못 받으면 돈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스페인이 지금 6번째 주인 카라니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 신청한 주가 6개 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좀 좋은 이야기 나온 건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에 가서 다시 한번 담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년 만에 가는 모양새를 본다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도 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가슴에 생각하고 갈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리스가 어저께 5.5% 급등을 했고 스페인도 역시 1.8% 정도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역시 보시면 큰 흐름에서 보시면 메르켈 총리 지금 그 ECB 관련해가지고 가장 반대 입장이 분명한 메르켈 총리가 이게 가서 좀 진화한다는 표정과 뉘앙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더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의 재정 위기 이후에 처음 이제 또 그쪽 그리스 땅을 밟는다는 메르켈 총리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자, 이제 포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주가 사실 지금 조금 차이가 있죠.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내면서 실적 시즌에 신호탄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제가 오전에 문자 들었는데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터들 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의 주가는 또 반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장 쪽에서는 일단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 주에 금통위도 일단 금리를 저는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와 엔화 통화의 관계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통화가 엔화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금통위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조그만 요소일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한번 한 테포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야 되는 모습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저는 박스권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박스권 움직임에서 지지리한 양상이지만 결코 급락하기는 힘든 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지난주 뭐 여러 가지 호재에 들쑥날쑥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하방은 다들 좀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포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요즘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는 이유가 있다라시면서 짧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메시지에 보니까 셰일가스 관련주 보자고 추가를 해주셨네요. 예, 지금 제 포트에 셰일가스 관련주를 좀 10% 정도 넣었는데요. 지금 저는 좀 앞전에서 해설하신 분하고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엔터주라든지 관련주, 그러니까 즉 급등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게임주 관련주는 좀 매입을 하실 때 상당 부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 대형 업종들이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텨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즉 이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에너지는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 관련주는 약간 바꿨는데요. 인터플렉스하고 이녹스, 멜파스, 덕산 아이메탈, SFA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역시 엔비다드 종목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MDS테크라든지 유비벨로스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조선업종 중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말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수송용 LNG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전 추가적으로 매입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화학 관련해서는 역시 대표주인 LG화학하고 호남석유, 금호석유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여러 종목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뭐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금 보랭제 생산하고 있는 한국카본 화인텍, 간이임새 업체인 성강밴드, 태강, DK락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락을 보시면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LNG 관련해서 셰일가스의 가장 큰 수혜주는 지금 직접적으로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보냉제 생산하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카본하고 화인텍이 그와 관련된 주식으로는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셰일가스 관련한 종목들 테마가 많이 있지만 LNG 본행지 생산하는 두 가지 종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가고 싶은데 신고가 내는 종목 중에 좀 주의해야 될 이 시점에서 섹터는 엔터주하고 아까 또 하나 뭐라고 하셨었죠? 엔터주와 게임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접근은 조금 말리고 싶다는. 예, 지금 매수는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 추가하셨고 엔터주와 게임주 지금 관심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멀리 양산 지점에서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업률 7% 나오면서 이제 다우는 5년 내 최고치, 나스닥은 의외로 밀리면서 21선을 깼습니다. 우리는 딱 21선에 걸쳐져 있는데 애매하죠? 누구를 따라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하락을 대비해서 오늘 먼저 좀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재매수가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마도 하락 트렌드로 갈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은 절대 변곡점에 현재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운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런 구간이라서 현재 좀 빼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시장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1990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2000선이 넘어가도 75에서 100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25가 넘어가면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75에서 100은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가는 거 보고 더 채우던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라 그랬었는데요. 1975선 전후로 아마도 오늘 종가가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5선이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25에서 50 정도 해주시고요. 1975선 밑에서는 0에서 25%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장인들은 1975 밑에서는 0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 현금으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직전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직전 고점이 9월 14일이었었는데 10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중 종가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긴장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미국이 간다 그러면은 오늘 좀 매도 나왔던 부양도 다시 한번 매수가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현재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전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법적으로 그러면은 가냐 안 가냐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약 51대 49% 비율로 가지 않는 쪽으로 현재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혹시 좀 찝찝한 부분이 역시 파생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로 장을 좀 흔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선 해가 있는데 그 대선에 있는 해 보면은 한 몇 달 전에는 지지율 차이가 서로 있다가 거의 임박할 때 보면 거의 팍빙 아닙니까? 현재 보면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어떻게 돌아갔었냐면은 정말 외국인 기관, 개인 전부 다 이건 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나와주면서요. 제가 볼 때는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매도 나와주고 그다음에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상방에 배팅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내일 하루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21선은 확실하게 좀 깨질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내일만 더 매도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또 우리 정호윤 대표님 만나서 외국인들 선물 쪽 동향도 분석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점검 받아보죠. 우리들 생명과학 약간 윗골이 달다가 오늘 음봉으로 좀 밀리는데 팔아야 할지 네오위즈하고 메가스터디는 오늘 또 급등이거든요. 기존 추천주 인버스까지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AS 요청드릴게요. 네, 우리들 생명과학은 사실 추천가에서 20% 수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 목표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은 뭐 그냥 다시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130원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2,130원에 팔아도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재매수해 주시고요.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자.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저는 박근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도 어쨌든 그 문재인 관련주는 상승했다가 밀리는 거지만 안철수나 박근혜 관련주는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은 그렇게 좀 대응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7,400원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7,500원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7,300원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번보다 한 50원 정도 높였죠. 그렇지 않으면 중기 보호해달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코덱스 인버스는 여기서 손실 나갔자 100원이에요. 근데 수익이 나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손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가가 오면 무조건 잘라주고요. 그게 아니면 길게 끌고 가보자는 거죠. 지수가 여기서 뭐 약간 조정받을지 몇백 포인트 빠질지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확률상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타디하고 네오위즈는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 매수가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추격 매수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현재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종속 변수라고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빠질 때는 움직여요. 근데 코스피가 많이 빠지면요. 더 빠지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과도한 욕심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단기로 적당히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코덱스 인버스는 손절가를 50원 더 올린 7,300원으로 조정하셨고 네오위즈와 메가 스타디의 경우에는요. 현재 추격 매수는 절대 금해라라는 조언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의 기회를 드리는 주간 5% 공략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받았던 종목이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인터파크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3거래일 쭉 올라서 4.6%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ICD는 지난주 금요일 이미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목표가 도달한 이후 오늘 조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현재 수익률은 6.5%로 여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진양작은 조금 아쉽습니다. 낙폭이 조금 깊은 유일한 한 종목인데요. 4.3% 정도 현재 손실 중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DNF 현재 0.5% 정도 수익 중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HMC투자증권 박지용 과장의 IM 역시 지난주 금요일 받았던 종목으로 현재 두 종목은 추천받은 지 얼마 안 돼서일까요? 아직까지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 매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터파크 기다린 보람이 있는 종목인데요. 예,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벌써 수익률이 5%에 가깝습니다. 목표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대로 홀딩할까요? 예, 일단은 인터파크 추천드린 논리대로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드린 당연히 넘었긴 했는데 일단 최근 종목들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인터파크 자체도 일단 자체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보실 때는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 홀딩을 하시게 되면은 음봉이 날 때 그때만 기간 매도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 매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추가 수익률을 좀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종목부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종목을 찾는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셨을 때 일단은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왜냐면은 일단은 올랐을 때 샀을 때 그 종목들이 빠진다.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최근 장 자체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선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추세상으로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를 좀 타셔야지 계속 수익률을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봤을 때 오늘 추천 종목은 와이솔인데요. 와이솔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추세가 좋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시면은 일단 오늘 14,500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추세로 봤을 때 14,500원에서 추가 갈 수가 있다라는 논리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국내 유일의 핸드셋용 SAW, 쏘라 그러는데 어떤 핸드폰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디바이스 업체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최근 스마트폰 부품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치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레포트에도 최근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레포트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좀 소비 매출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좀 레포트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국 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까지 가시화가 된다면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수가 있다. 수급까지 살펴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을 봤을 땐 일단은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관이 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어제 그제 3일 연속 기관이 매수, 외국인 역시도 3일 연속 매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일단 15,500원, 전 고점 부근인 15,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금일 종가,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14,000원까지 같이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자. 그동안 수익을 내셨던 투자 스타일과 일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Y솔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좀 짚어봐야 될 수급상의 변화가 있다면요. 코스닥의 기관의 매도가 오늘 크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순매수로 전환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만 아주 소폭 파는 코스닥은 537선까지 닷새째 오르는 중입니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매달리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볼 텐데 오늘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사실 뭐 크게 안 밀리더니만 오늘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번 주 뭐 이벤트가 많다면서요. 모멘텀 될 만한 게 좀 나올까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9일에는 일단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유로존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또 미국의 8월 무역 수지가 발표 예정에 있고, 그리고 12일에는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고용 지표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이제 Q3 효과가 이제 먹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개선된 수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9월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도 이제 신규 일자리라도 지금 전월 대비 11만 4천 건 정도 증가해서 전망보다 좀 웃도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보다는 실업률과 이제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실업률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을 위해서 이제 수치를 조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으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증시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외국인의 투심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9일 유로존 이벤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ESM 이제 정식 출범과 함께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실사 보고서 등이 이제 실시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유로존 위기가 이제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 만큼 일단 유로존 이벤트의 영향력은 이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12일에 발표되죠.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이제 전달보다 다소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무역 수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다소 개선된 모습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증시의 흐름에 크게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은데도 반응이 좀 차가운 이유는 유럽 걱정 때문인데, 유럽 이벤트들도 사실은 크게 흔들거나 하는 변수는 아닐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렇게 대외 재료를 열심히 분석하는 것이 좀 소용없다, 힘이 좀 빠질 때는 전혀 이런 대외 이슈와 상관없이 잘 가는 중소형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신고가 내지는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전자결제, 다날 상한 가고요. 웹젠 6% 급등이고, 네오이즈 게임즈 잘 가고, 이제 오늘 게임주들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메가스터디, 수능 한 달 앞도 교육주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냥 볼 때는 급등하는데 사면 꼭 빠져요.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부터 드리면요. 일단 먼저 지금 이슈 받고 있는 종목들, 만약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실 생각으로 종목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손이 나가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종목을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일단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좀 보류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정 시에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일단 매도 HTS 프로그램 이제 매도 버튼에 이제 거침없이 손이 나갈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QE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 힘이 너무 약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또 각국의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원화 강세 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서도 이제 원화 강세 속도가 급격하지 않다면 그리고 게다가 또 국내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급격하게 뭐 원화 강세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해외 자금 유입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요 완만한 이제 상승세와 함께 뭐 조정이 반복하는 이제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이제 연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 국면에서도 일단 매도 관점보다는 비중을 좀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마다 주식을 사도 좋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하고 종합하면은 뭐 게임, 엔터 이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새로 살만한 영역대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예, 맞습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할 타이밍을 잡고 새로 사는 쪽은 확실히 아니다. 그러면 새로 사야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아까 인기 있는 쪽은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비인기 쪽에 좀 찾아야 되나요? 일단은 먼저 지금 대형주를 추천드리기에는 지금 또 그 움직임이 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개별적으로 고르기에는 또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또 고르기도 쉽지 않은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수 흐름에 맞춰서 코스피 200에 맞춰서 뭐 종목을 좀 꾸려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하나 정도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NHN입니다. 일단 이 종목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기존 보유하던 이제 CJ CNN과 같은 판단 하에서 이제 내린 결정인데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가 일단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장성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또한 이제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올 4분기에는 이제 계절적 이제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개선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NHN이 이제 모바일 환경 내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사업 위치를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성장성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라인인데 모두 아실 겁니다. 뭐 현재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본, 태국, 대만 등의 이제 해외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이제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현재 이제 6,500만에서 가입자 수 6,500만에서 이제 이번 해 안에 1억 명까지 이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과 이제 컨텐츠 등의 이제 부가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카카오톡 효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 지금 쉬고 있고, 뭐 이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라인의 성장성 또한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또 내년부터는 뭐 NHN 모바일 검색 광고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모바일 검색도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일단 모바일 쇼핑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검색 광고의 성장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이제 8% 정도 급증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고 가시면요. 일단 주봉 먼저 보면은 지금 2009년부터 이제 2011년도 중간까지는 거의 이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2011년도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저점 높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이제 성장성을 또 감안했을 때 정고점이 이제 3만 원 선을 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0만 원. 30만 원이죠. 예, 죄송합니다. 30만 원 선은 당연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일봉으로 봐서 이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가를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27만 원 선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딱 단기적으로 또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 27만 원을 선정하고 이제 홀딩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 코스피 200 가운데 NHN이었습니다. 자, 기존 포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그리고 CJ 관련된 종목이 2개나 있었네요. ENM이 10% 정도 가볍게 실린 상태, CGV와 팅크웨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각 20%였습니다. 종목 4가지 수익률 오늘 낮 12시 기준 저희가 집계를 했더니 CGV가 한 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정도에서 한 3만 원 목표가에 왔으니까 이익을 실현할 생각이신 것 같고, 팅크웨어는 목표가에 왔지만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실 모양입니다. 가격 조정이 좀 있네요. 하이닉스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뭐 ENM도 오늘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자, CGV를 왜 이 시점에서 정리하려고 하시고 팅크웨어는 왜 들고 가려고 하시는지. 예, 일단 CGV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간단합니다. 새 종목도 편입할 겸 일단은 종목 하나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었고요. 네. 일단은 정고점, 일단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3만 1,000원 가격대 지금 계속 가지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3만 원 선에서 일단 수익 본 후에 일단은 다음에 더 큰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 그때 다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으로 이제 팅크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팅크웨어 이것도 일단은 제가 지금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도 익절가죠. 익절가 2만 원 선으로 지금 조정을 해 드릴 건데, 일단 팅크웨어 블랙박스 시장 아직 성장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홀딩하셔서 목표가 달성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SK 하이닉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일단 스마트폰 이제 신규 제품들 이제 판매 이제 본격화로 인해서 이제 낸드 수요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PC DRAM 또한 이제 4분기 회복세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는 무리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CJ ENM 방금 말씀드린 NHN과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주만 더 홀딩해 보고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2주 만에 우리 이정현 팀장님 뵀는데 중간에 한번 손절 라인을 터치했습니다만 또 다시 올라오는 저력이 있거든요. CJ ENM은 한 주 더 보겠다라고 AS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교체가 좀 있네요. 완성본 보여드릴게요. 자, 15% 정도 수익 보고 CGV를 정리하셨습니다. 대신에 NHN을 10% 역시 좀 가볍게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금은 10% 정도 비중이 더 늘어나죠. 자, 팅크웨어는 팔지 않고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높입니다. 매수가 대비 손절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이 되시죠? SK 하이닉스는 26,000원 봅니다. 요즘에 좀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좋은 리포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도 플러스 3% 남짓 수익 중이고요. CJ ENM은 한 주 더 보겠다 하셨고, NHN도 3분기 실적은 큰 기대 없지만 향후 성장성 4분기 보고 일단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30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은 떠나질 않네요. 코스닥의 순매수 전환한 뒤로 말이죠. 그러나 기관의 코스피에는 계속해서 순매도 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1980선,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종가로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 장 내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